믿는 것과 존재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자신이 믿는 바로 그것이 곧 자신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열망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의식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절대 주장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어떤 열망이든 나는 그 존재이다 라고 주장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창조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내가 믿고 있는 바로 그것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국내 최초로 출간된 네빌 고다드의 마지막 가르침이 담겨있는 나는 그것이다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존재하라는 혁명적인 메시지로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히 목표를 바라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목표를 달성한 상태를 생생히 느끼고 체험하라고 말합니다. 이미 목표를 달성한 상태에 있는 자신을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느끼고 인식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상상력을 통해 이미 원하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네빌의 모든 책들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메시지죠. 이 책의 핵심은 존재의 법칙입니다. 믿는 것과 존재하는 것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재한다는 표현이 다소 철학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내가 믿고 있는 대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돈이 부족한 상태이고 돈이 없는 현실을 불안해하고 늘 돈을 갈망하며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요? 돈이 없다는 상황에 불안해하며 결핍을 느끼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네빌에 따르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미 부자인 상태에서 느끼는 풍요로움과 안정감을 마음 깊이 실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지 희망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고 내가 내 현실의 창조자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는 것을 넘어서 이미 그것이 되었다고 믿으면 믿는 대로 나아가고 행동하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럼 지금부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라는 네빌 고다드의 마지막 가르침 읽어드립니다. 네빌 고다드의 나는 그것이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상상하는 대로 삶을 이끄는 의식의 힘. 새로운 나를 받아들일 마음을 준비하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해 나갈 때 우리는 개인의 혁신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조직, 정치 집단, 종교단체, 사회조합을 형성하는 행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는 우리가 인지하는 수준보다 더욱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질적 혁명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것은 자신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확언하지 않는 대상은 우리 세계에서 절대 커나갈 수 없습니다. 이 점이 우리가 함께하는 종교와 같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진실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대상은 우리 세계에서 결코 움트지 못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이 사는 세상을 둘러보며 무엇을 해야 하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지? 나의 자기관념은 무엇이지? 우리가 더욱 위대하고 나은 세상을 원한다면 더욱 위대하고 나은 존재가 우리 안에 실제한다는 사실을 확언해야 합니다. 이렇게 완성으로 향하는 길을 안내하는 일이 제 가르침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식에 담기지 않은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의식하지 않는 한 그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적 상태는 새로 구현될 모습을 늘 찾아다니지만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상태는 세상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잔혹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의식의 가장 위대한 목적은 바로 이 현실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 책임을 포기하고 세상은 원래 잔혹하며 상상력과 사랑의 힘으로도 바뀌지 않아 라고 단정지어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부족해서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거부하는 셈입니다. 종교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 판단하려면 그것이 진심으로 개인의 깊은 믿음과 내적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모든 것은 괜찮다는 깊고 흔들림 없는 감각을 주지 못한다면 어떤 종교도 진정한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꾸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발상을 바꾸지 않는 한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생각은 발상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결과이고 우리의 가장 내면적인 발상은 우리 자체입니다. 갈망의 끝은 행동이 아니라 언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두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뭔가를 하기 원하며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냐고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해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어렵습니다. 이 말이 진실이기에 이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특히나 어렵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누구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그저 일어납니다.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일, 우리가 행한 모든 일, 우리에게서 시작된 모든 일은 일어납니다. 모든 일은 자신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면에서 진실이라고 확언하지 않는 대상은 우리 세계에서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자기 관념을 바꿔야 삶을 올바르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관념의 변화는 우리의 겉모습과 본질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일입니다. 내면을 깊이 파고드는 일은 원칙적으로 언제나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궁극적인 깊이가 존재하며 자신의 내면을 의식하는지가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관념이 삶을 지배한다. I am, 즉 궁극적 존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부자라고, 빈털털이라고, 거지라고, 또는 도둑이라고,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나라는 존재의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과정의 중심에는 존재에 대한 수많은 개념과 형태로 모습을 나타낸 I am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로서 존재합니다. I am은 존재에 대한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알아차림입니다. 의식의 본질에는 I am의 감각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는 잊을지 몰라도 궁극적 존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 끝없이 망각하더라도 존재에 대한 알아차림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을 향한 자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진실이라고 선언하지 않는 대상은 나의 세계에서 움틀 수 없습니다. 나는 강해, 안전해, 사랑받아 같은 관념이 당신이 살아가는 세계를 결정합니다. 의식이 유일한 현실이며 스스로 좋거나 나쁘거나 그저 그렇다는 생각을 품고 그것을 현실에 그대로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부수적 원인이 주는 압박감에서 자유로워지고 당신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뭔가가 당신 외부에 있다는 믿음에서 벗어납니다. 삶의 현상에 대한 설명은 개인의 의식 상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관념을 달리하면 나의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과 똑같은 관념을 가진다면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것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알 수 있는 점은 세상에 단 하나의 IM이 있고 당신이 바로 그 IM이라는 사실입니다. IM은 무한합니다. 당신이 믿는 대로 세상은 움직인다. 의식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의식은 단 하나이자 유일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삶의 현상에서 최초이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원인입니다. 사람이 의식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의식을 돌아봐야 합니다. 의식만이 삶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초의 원인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원인에서 파생된 결과가 원인과 절대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최초의 원인 물질이 빛이라면 여기서 파생된 모든 진화의 산물과 열매와 드러난 현상도 빛으로 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원인 물질이 의식이라면 모든 진화의 산물과 열매와 드러난 현상도 역시 의식으로 남습니다. 관찰될 수 있는 모든 상태는 같은 물질이 변형되어 더 높거나 낮은 형태를 띈 모습일 뿐입니다. 즉, 의식이 유일한 현실이라면 현실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물질은 의식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상황, 조건, 심지어 물리적 물체로서 당신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당신의 의식이 만들어낸 산물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어떤 목적도 없이 필연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자체적 동기 없이 당신의 관념, 즉 마음의 별이 나타내는 필연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고 동의한 심상 속에서 늘 배열됩니다. 부자, 빈털터리, 거지, 도둑은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을 다르게 배열했을 뿐입니다. 마치 자성이 있는 철 조각과 자성을 잃은 철 조각이 물리적으로는 같지만 분자의 배열과 순서가 다른 것과 같습니다. 건강, 부유함, 아름다움, 천재성은 창조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 마음의 배열에 따라 현실에 나타납니다. 즉, 자신에 대한 관념이 현실을 좌우합니다. 자신에 대한 관념이란 당신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동의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동의했는지는 삶을 향한 당신의 반응을 비판 없이 관찰해야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은 당신이 심리적으로 어디에 살고 있는지 드러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심리적으로 사는 장소가 외부의 가시적인 세계에서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일상에서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알아채야 합니다. 근본적 원인의 본질은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나타내는 궁극적 물질은 의식입니다. 변화를 열망하고 이상을 실현하는 가정의 힘. 사람의 주된 착각은 자신의 의식 상태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닥친 일, 그가 하는 일, 그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의 의식 상태가 구현된 결과입니다. 사람의 의식이란 그가 생각하고 열망하고 사랑하며 진실이라고 믿고 동의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외부 세계를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당신의 의식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비는 대기 상층부의 온도가 변했기 때문에 내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황의 변화는 의식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실에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외부 세계가 실제한다고 믿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응축하고 집중시켜서 외부 세계의 얇은 껍질을 뚫고 관통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매우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감각이 제공하는 관점을 뚫고 나아가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감각의 장막을 없애는 일에 엄청난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를 돌리기만 해도 외부의 객관적 세계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열망하는 상태를 정신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저 그 상태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지만 열망하는 상태에 현실성을 부여해 그것을 객관적 사실로 만들려면 열망하는 상태가 모든 감각적인 생생함을 갖고 현실감 있게 느껴질 때까지 그 상태에 주의를 집중해야만 합니다. 주의력을 기울여 우리의 열망이 현실적 뚜렷함과 감각을 갖추게 될 때, 또한 그 생각의 형태가 자연의 모습만큼 생생해질 때 우리는 열망이 우리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로 드러날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주의력을 통제하고 열망하는 상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의 본성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제게 잘 맞는 방법의 하나가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상은 수면과 비슷하게 이완된 상태지만 그 속에서 저는 여전히 상상력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정신적 대상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잠과 비슷한 명상의 상태에서 집중력이 흘러가는 방향을 통제하기 어렵다면 고정된 물체를 응시하는 방법이 유용할지 모릅니다. 물체의 표면을 보지 말고 그 물체의 깊이와 그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명상이 끝나며 의식적으로 통제된 꿈에서 깨어날 때 당신은 마치 먼 거리를 갔다가 돌아온 듯이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차단했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서서히 의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세계를 바라보며 당신은 깊이 사유하던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스스로 속였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비전에 충실하다면 이렇게 꾸준한 정신적 자세가 당신의 비전에 현실성을 부여하고 그 비전은 당신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높은 이상을 정의하고 자신과 이상을 동일시할 때까지 이상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이상적 존재가 된 느낌, 즉 당신의 세계에서 지금 이상이 구현된다면 당신이 갖게 될 느낌을 가정하십시오. 이 가정은 지금 당신의 감각 때문에 부정당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당신의 세계에서 사실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열망하는 상태를 의식에 성공적으로 확립했는지 알고 싶다면 당신이 아는 사람들을 그저 머릿속으로 떠올려 바라보십시오. 이 멋진 방법으로 자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나누는 정신적 대화가 물리적 대화보다 더 많은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과 나누는 정신적 대화에서 예전에 했던 대로 말한다면 당신은 자기관념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실제 눈에 비치는 것은 사물 자체보다는 당신이 하는 가정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가정은 물리적 세계에서 사실이 되었을 때 당신이 세상을 바라볼 법한 방식대로 지금 당신이 세상을 보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블레즈 파스칼은 내가 이미 당신 안에 있지 않더라면 당신은 나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소원이 성취된 느낌을 가정한 뒤에 그 확신에 따라 살고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가정과 조화롭게 바꿔나갑니다. 자신의 미래를 바꿔나가는 것은 자유를 사랑하는 개인들의 빼앗을 수 없는 권리입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에 더 높고 고귀한 의식을 향하려는 신성한 불만이 없다면 이 세상에 진보는 없을 것입니다. 갈망이 사라졌는지 살펴야 당신이 실제로 자신을 바꾸는 데 성공했는지 훌륭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실현된 상태를 계속 갈망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열망은 실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대상입니다. 즉, 원하는 모습이 된 느낌을 가정해야 합니다. 믿음은 희망하는 것을 이루는 물질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소망하는 대로 더 고귀하고 훌륭한 존재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당신은 높은 가정에 걸맞은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입니다. 명상 중에 당신이 바라는 대로 그가 이미 위대해졌거나 위대함을 지닌 존재로서 당신 앞에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하듯이 다른 사람을 위한 열망도 강렬해야 합니다. 당신은 열망을 통해 현재 상태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당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현실에서 마주할 일을 상상 속에서 미리 경험함으로써 갈망에서 실현으로 나아가는 길은 단축됩니다.
열망하고 집중하고 상상하라. 가정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필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열망하고 갈망하고 뜨겁게 타오를 듯이 원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지금의 모습과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좋은 결과를 이루려는 의도가 더해진 불같은 열망은 행동의 주된 원동력이자 모든 성공적인 모험의 첫 시작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모든 위대한 열정 안에는 집중된 열망과 맞물린 의도가 있습니다. 당신은 먼저 열망하고 그 다음 성공하려고 의도해야 합니다. 둘째, 신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물리적 무능력 상태를 갖추십시오. 잠에 빠진 듯하지만 주의를 집중하는 방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당신은 마음대로 이 상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경험에 따르면 이 상태는 배부르게 먹은 후나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일어나기 꺼려지는 순간에 더욱 쉽게 유도됩니다. 이제 당신은 자연스럽게 이 상태에 들어갈 준비가 됩니다. 이 상태는 집중력의 힘을 끌어올립니다. 셋째이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현실에서 마주할 일을 상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선 상상 속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찾는 것을 현실로 실현해주는 문이 바로 상상력이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십시오. 구경꾼의 처지에서 목표를 생각하지 말고 당사자로서 목표에서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갖지 못했던 자질이나 열망하는 뭔가를 갖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당신의 전제 자아가 그 감각에 온전히 몰두할 때까지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십시오. 상상에 몰입한 상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몽상과 구별됩니다. 몰입은 상상력을 통제하고 가만히 주의력을 집중한 결과입니다. 반면 몽상은 상상력을 통제하지 않은 결과이며 대부분 그저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통제된 상태에서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감각으로 의식을 채우는 일에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이면 됩니다. 이때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는 집중력을 의도적으로 쓰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이며 당신이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큰 효과를 거두게 되는 주요 요인입니다. 따라서 첫째 열망하고 둘째 신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셋째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는 세 가지 필수사항은 당신이 목표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방법입니다. 첫째 사항의 요점은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도를 갖고 목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항에서는 목표가 이미 성취되었다고 느끼며 목표에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에서부터 생각한다는 말은 목표가 이루어진 상태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목표가 성취된 상태를 즐겁게 여기고 당신이 목표를 이룬 존재가 되었다고 상상하자마자 당신은 목표를 이룬 관점에서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널리 퍼진 오해 중 하나는 이 법칙이 독실하거나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가정의 법칙은 전기에 관한 법칙처럼 누구에게나 작용합니다. 고귀한 목적뿐 아니라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열한 생각과 행동은 필연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십시오. 현실에 대한 불만을 잊어버려라. 프린스턴 대학의 메릴 로런스 박사와 다트머스 대학의 에들버트 에임스 교수가 뉴햄프셔주 해노버에 있는 에들버트의 심리학 연구실에서 진행한 여러 실험에 따르면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실제 눈에 비치는 것은 사물 자체보다는 당신이 하는 가정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진짜 물리적 세계라고 믿는 대상이 사실은 그저 가정된 세계에 불과하므로 확고한 현실로 보이는 것이 기대나 가정의 결과라는 여러 실험의 결과는 놀랍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당신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실행하는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가정은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 당신의 모든 의식과 무의식의 움직임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마음을 이끌어 진정한 의미의 예언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상상력을 통제하고 주의력을 집중하는 경지에 이른다면 당신의 가정이 암시하는 모든 것은 분명히 실현될 것입니다. 가정의 법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의상 디자이너가 유명한 공연 프로듀서와 함께 일하며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녀는 프로듀서가 그녀가 만든 최고의 작품을 부당하게 비판하고 거부한다고 확신하며 그가 종종 일부러 무례하고 불공평하게 군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저는 설명했습니다. 만약 프로듀서가 또다시 무례하고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느낀다면 그건 당신이 이러한 상황을 원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태도를 새롭게 바꿔야 하는 사람은 프로듀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저는 가정의 법칙이 가진 힘과 실질적인 적용 방법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미 상황이 바뀌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원하는 대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습니다. 프로듀서는 그녀가 그에 대해 가진 관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증인일 뿐입니다. 저는 그녀가 프로듀서와 나눈 대화를 속으로 곱씹고 반박하며 그를 비판하고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녀가 머릿속으로 프로듀서와 논쟁을 벌인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비밀리에 속삭인 말을 메아리처럼 돌려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머릿속으로 그와 대화하는 장면을 떠올리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대화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극장으로 출근하며 도저히 얼굴을 보고는 할 수 없는 말을 그에게 마구 퍼붓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벌어진 격렬한 논쟁은 힘을 발휘해 프로듀서가 그녀를 대하는 방식을 반사적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모두 머릿속에서 대화를 나누지만 불행히도 대부분 반박하고 공격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많은 사람이 머릿속 대화에 몰두했지만 그 대화가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대화 중에 느끼는 격렬한 감정 때문에 자꾸 불쾌한 상상을 하게 되고 현실에서도 곧장 불쾌한 일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깨닫고 태도를 바꿔 가정의 법칙을 충실히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프로듀서와 맺은 관계가 매우 행복하다고 가정했습니다. 매일 밤 자러 가기 전에 출근길에 일과 중 틈틈이 그녀는 프로듀서가 그녀가 한 뛰어난 디자인을 보며 찬사를 보내고 그녀는 답례로 그의 칭찬과 친절한 행동에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매우 기쁘게도 그녀는 자신의 태도가 그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라는 점을 스스로 알아냈습니다. 이후 프로듀서의 태도는 기적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녀가 가정한 모습을 메아리처럼 돌려줬고 이제는 그에 대해 바뀐 관념을 반영했습니다. 그녀는 상상의 힘으로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녀의 계속된 가정이 프로듀서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고 그녀를 향한 그의 태도를 결정했습니다. 통제된 상상력이라는 날개를 달고 열망이라는 여건과 함께 그녀는 자신이 미리 정해놓은 미래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빚어내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 속에서 창조한 사실입니다. 일상에서 겪는 갈등은 대부분 상상력이 약간 부족한 탓에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정확하고 문자 그대로 사고하는 사람이야말로 허구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디자이너가 상상력을 통제해 프로듀서의 마음을 미묘하게 점점 바꿔나갔듯이 우리의 상상력을 지배하고 현명하게 감정을 이끌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안식처를 만들어라. 당신의 상상력 안에서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을 모두 굳게 붙드십시오. 당신의 삶이 가치 있으려면 사랑스러운 것과 선한 것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가정하십시오. 이미 당신이 열망하는 상태에 도달했고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상상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사람은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모습대로 됩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한 뒤 내가 이미 열망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그 존재를 찾아 헤맬 필요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행동의 자유가 있는 듯이 보이더라도 당신은 다른 모든 것이 그렇듯 가정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해 당신이 어떤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당신이 살면서 겪는 모든 경험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의 가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 안에 머무는 자신을 상상하며 자신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십시오. 그 다음 실제로 있진 않았지만 상상 속에서 머물던 소원이 성취된 상태에서 빠져나와 조금 전 실제로 머물던 장소로 빠르게 이동하십시오. 그 후 저항할 수 없는 추진력과 함께 일련의 사건을 거치며 소원이 물리적으로 실현된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상상 속에서 머물던 곳에 육체적으로도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꿈과 현실을 연결하는 감각의 힘. 상상력과 집중력이 이끄는 이상적 상태. 당신은 어떤 자기관념을 받아들일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 미래의 방향을 바꾸는 개입의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청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당신의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능력은 당신의 집중력입니다. 당신이 요청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상상력이고 당신의 세계를 창조하는 힘이 집중력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이제 당신은 이상적인 세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고 열망하던 이상적 존재가 되었다고 상상하십시오. 상상 속 상태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이 이미 이상적 존재라고 완벽히 실감하자마자 그것은 당신의 현실 세계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생각과 기분을 스스로 통제하라. 상상력은 당신이 주의를 얼마나 집중하는지에 비례해 당신이 요청하는 모든 것을 실현합니다. 자신의 열망을 달성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은 주의력을 통제하고 꾸준히 집중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외부 자극이 집중력을 끌어내거나 내부 요소가 집중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지금 이 순간의 외부 자극에 몰두하면 외부에서 집중력이 생겨납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이 페이지의 줄들도 외부에서 당신의 집중력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에 정신을 집중할지 의도적으로 선택할 때 집중력은 내부에서 생겨납니다. 외부의 객관적 세계에서는 외부 자극이 집중력을 끌어낼 뿐 아니라 집중력이 계속해서 외부를 향하도록 유도합니다. 내부에 있는 주관적 상태에서 당신은 집중력을 거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집중력은 주로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며 항해사가 아니라 승객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외부 세계를 향한 집중력과 주관적 내부 세계를 향한 집중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능력은 후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내부 세계에서 집중력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원하는 대로 삶을 조정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가 당신의 집중력을 계속해서 끌고 가도록 허용한다면 통제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객관적 세계에서 의도적으로 주의를 돌려 주관적 세계에 집중하는 과제를 자신에게 내십시오. 다시 말해 스스로 선택한 생각이나 기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당신을 가로막는 것들이 점차 약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주관적 세계에서 집중력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날, 당신은 운명의 주인이 됩니다. 당신은 외부 조건이나 환경의 지배를 더는 받아들이지 않으며 외부 세계에 의존해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상상력의 최고 권위를 확고히 선언하고 모든 것을 상상력 아래 복종시킬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의 나는 그것이다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내가 내 현실의 창조자임을 깨닫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바라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라는 것 기억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